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가스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고압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로 가연성 가스와 산소 혼합 방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고압가스 특정 제조 시설에서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역류 방지 장치 설치입니다.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혼합되면 폭발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역류 방지 장치, 즉 체크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가스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제한하여 역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따라서 가연성 가스가 산소 쪽으로 역류하거나 산소가 가연성 가스 쪽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밸브는 과압을 제어하는 장치이고 파열판은 매우 높은 압력에서만 작동하며 감압밸브는 압력을 낮추는 장치일 뿐 혼합을 방지하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고압가스 충전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로 안전밸브 설치 기준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장 설비의 크기에 따라 몇 개의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저장 능력 1톤 이상마다 2개 이상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듯이 저장 설비에는 저장 능력 1톤 이상마다 2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밸브 하나가 고장났을 때 다른 안전밸브가 그 역할을 하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 개만 설치하면 만약의 사태에 과압 조절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반드시 2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장 능력에 따라 필요한 안전밸브의 개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냉동장치에 관한 문제로 냉매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냉동장치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냉매가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폭발성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냉매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냉매가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면 냉동장치 운영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폭발성이 있는 물질은 냉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냉매는 반대로 증발잡열이 커야 효율적으로 열을 전달할 수 있고 응축압력이 낮아야 장치가 견디기 쉬우며 독성이 없어야 사람에게 안전합니다. 따라서 폭발성이라는 특성은 냉매가 절대 갖지 말아야 할 가장 위험한 속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가스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가스 누출 사고 조사 시 가스 검지기의 점검 사항에 관한 문제로 장비 유지 보수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스 검지기의 점검 사항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1년에 한 번 교정입니다. 가스 검지기는 최소 6개월마다 한 번씩 교정을 실시해야 하며 1년은 교정 주기로 너무 깁니다. 이는 센서의 감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관리입니다. 센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점검 사항이며 배터리 잔량을 체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면 정확한 가스 감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용 전 범프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도 정확한 절차로 센서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실시합니다. 6개월 주기의 교정은 장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표준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LPG 중독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에 관한 문제로 올바른 대응 절차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LPG 중독자 응급처치 방법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구토를 유도하여 독성 물질을 배출시킨다 입니다. 가스 중독자의 경우 구토를 유도하면 위험할 수 있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구토를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목을 조이는 옷을 느슨하게 해주는 것은 정확한 처치로 호흡 개선을 위해 필수입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를 덮어주는 것도 중요한 처치입니다.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대응입니다.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호흡을 감시하며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스의 폭발 범위에 관한 문제로 각 가스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가스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수소입니다. 수소의 폭발 범위는 4.0에서 75%로 가장 넓습니다. 이는 매우 광범위한 농도에서 폭발 위험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매우 위험한 가스입니다. 메탄의 폭발 범위는 약 5.0에서 15%이며
프로판의 폭발 범위는 약 2.1에서 10%입니다. 일산화탄소의 폭발 범위는 약 12.5에서 74.2%입니다. 수소는 폭발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착화 온도가 매우 높고 폭발 시 발생하는 에너지도 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가스입니다. 따라서 수소를 다룰 때는 최고 수준의 안전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가스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압력계의 설치 시 고려사항에 관한 문제로 측정기계의 올바른 설치 원칙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압력계의 설치 시 고려사항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압력계는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입니다. 압력계의 설치는 정확한 측정과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진동이 심한 곳에는 글리세린을 충진한 압력계를 사용하여 진동으로 인한 오차를 줄여야 하며 압력계는 반드시 수직으로 설치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측정 대상과의 연결부에는 차단 밸브를 설치하여 점검이나 교체 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력계를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합니다. 압력계는 점검과 교체가 용이하도록 작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 일반적으로 시선의 높이 근처에 설치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높은 위치에 설치하면 읽기가 어렵고 유지보수가 불편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방사온도계의 특성에 관한 문제로 비접촉식 온도 측정 기계의 장단점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방사온도계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주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입니다. 방사온도계는 물체가 방출하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기계로 매우 유용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접촉식 측정이 가능하므로 고온 물체나 위험한 곳의 온도도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고온 측정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응답 속도가 빨라 순간적인 온도 변화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방사온도계는 주변 온도, 습도, 먼지, 대기 상태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들 요인은 측정 정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방사온도계를 사용할 때는 이러한 환경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연료의 발열량 비교에 관한 문제로 다양한 가연성 물질의 에너지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발열량이 가장 높은 연료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프로판입니다. 여러 가연성 가스의 발열량을 비교하면 각 물질의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메탄은 약 55,500kJ/kg의 발열량을 가지며 프로판은 약 5만 kJ/kg의 발열량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메탄이 프로판보다 높은 발열량을 가지지만 질량당 에너지 함량과 실제 사용 효율을 모두 고려하면 프로판이 가장 높은 발열량을 나타냅니다. 수소는 약 14만 1,790kJ/kg의 극도로 높은 발열량을 가지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메탄과 프로판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약 1,150kJ/kg으로 매우 낮은 발열량을 가집니다.